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7월 HSK 5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독해 1부분 할 거예요. 독해 1부분 15문제여서 문항수도 많은데 막상 모의고사 같은 거 시험 치면 사실 5개 이상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절반 맞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답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래서 독해 1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기도 문항수 때문에 대충 짚고 넘어가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이게 4급에서도 빈칸 넣기가 있었지만 6급까지 이어지고 빈칸 넣기 자체가 HSK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조금 신경 써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중 문제 볼 거예요. 이제 문제를 통해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호응관계라던가 문법적인 거라던가 이거 시험에 꼭 나와. 사실 근데 시험에 꼭 나와라고 해서 쪽집게처럼 찝어주는 거 외운다고 해서 진짜 시험 현장 갔는데 그게 나오나요? 나온다고 해도 모르게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시험이 어휘도 어렵고 그래서 그게 유형은 그게 나오지만 쪽집게 찝어줬던 그 단어들이 그냥 그대로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의 기초를 닦으셨으면 문제풀이가 너무 중요하고요. 문제도 그냥 대충 많이 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절차로 인해서 어떤 의도의 문제가 이런 의도의 문제는 어떤 전략으로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뭐 내가 100문제 푼다고 해서 이 체계 없이 공부를 하면 사실상은 정확하게 모르는 거고요. 정확하게 이 체계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본격적으로 오늘 적중 문제 갈 거예요. 근데 계속 저랑 이제 이 수업을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뭐 5급에 대해서 아실 수 있겠지만 보통은 설명문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뭔가를 정보를 전달하는 글들이 많이 나오는데 꼭 하나씩 그 이야기 형식의 글이 나와요. 교훈을 주거나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인생에 교훈을 주는 이 이야기들이 반드시 출제가 되는데 보통은 우리나라에서만 이게 시험 위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설명문에 좀 강하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공부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야기 형식에 강해요.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설명문이나 이런 거 많이 보신 분들은 이야기 형식에 대해서 딱딱 쪽집게처럼 찝어서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맥락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 난 이게 쉬운데라고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 오늘은 어쨌든 이야기 형식의 글을 갖고 왔고요. 오늘 갖고 온 글은요. 듣기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이기 때문에 조금 전체적인 내가 내용 파악에 좀 신경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한 편의 글에 빈칸이 이제 뚫려 있잖아요. 그리고 보기가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57번의 보기는 모두 다 단음절 동사고요. 58번은 모두 다 구나 절이고요. 59번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형용사, 60번은 모두 다 동사라는 거. 그래서 이게 일단은 어휘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 어휘에 해당하는 짝꿍이 좀 중요하겠다라는 거 신경을 쓰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풀이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짜고짜 보기 보고 빈칸 보고 가시기 전에 물론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다 읽고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뭐 어떤 문제들은 그냥 빈칸 앞뒤만 보면 탁탁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문항수가 점점 줄고 있고 이제 이 출제자들도 얘가 진짜 알아? 이 내용을 알아? 내가 원하고자 하는 이 문장 구조를 알아서 이 단어를 보고 이 단어를 고를 수 있어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맥락을 파악하려면 첫 문장은 무조건 읽고 가시는 게 좋아요. 빈칸이 거기에 없어도. 왜냐하면 보통은 중국어가 두 가지씩을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뭔 얘기를 하겠다고 던지고 가거든요. 첫 문장 읽고 맥락 잡는 건 오늘 같은 이야기 형식의 글도 그렇고 설명문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学生이 라오스한테 물어요. 뭘 묻냐면 怎样才能过上美好的生活呢? 어떻게 하면 좀 만만하죠? 완전 막 설명문 정보 전달하는 게 아니라서 읽을만 해요. 어떻게 하면 진짜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보낼 수 있을까요? 라고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그럼 인생에 대한 거구나. 어떻게 하면 진짜 제대로 된 삶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빈칸을 보시면 돼요. 근데 일단은 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질문을 했으니까 답을 좀 보고 가시는 게 좋죠. 首先你要有强壮的身体. 일단 건장한 몸이 필요해. 其次要辛勤劳动, 열심히 또 일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총명과 지혜가 필요해. 为何 왜 为什么의 고급 표현이에요? 将强壮的身体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자체가 다른 일반적인 설명문보다 쉬울 수 있어도 여러분이 여기 고급 표현을 보셔야 돼요. 为何는 为什么의 서면어적인 고급 표현이고요. 짱은 이 바자문의 바의 고급 표현이란 말이에요. 바 A 동사 플러스 결과 보호해서 바 A 방자의 비를 굉장히 많이 쓰죠. A를 어디에다가 놓다라는 표현 짜이랑 같이 와서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바, 这个东西, 이 물건을 放在桌上, 테이블 위에다 올려놔. 이런 표현 굉장히 바자에 그냥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냥 문장적으로 기억할 바자 다음에 목적어 오고 그 다음에 수로 오고 거기에 해당하는 결과 보호 온다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마 동사 짜이 어디 샹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지 하는 그런 식으로 넣으시면 돼요. 왜 얘가 1등에 놓았나요? 라고 동사가 단음절 동사가 막 나오잖아요. 4개 다 아셨으면 좋겠어요. T는 꺼내다. 바이가 여기서 B의 바이가 팡이랑 똑같아. 팡이 없잖아. 여기 팡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바이가 배열하다란 말이야. 어디 위치에. 게다가 뒤에 목적어로 띠웨이잖아요. 왜 1등이에요? 제일 첫 번째 놓았어요? 라는 거예요. 주의는 들거자죠. 들다. 차 자체가 어디에다 이렇게 끼워 넣는 거란 말이에요. 삽입하고 끼워 넣는 거. 자, 이 4가지 동사는 다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이게 부수가 손수변이거든요. 손으로 하는 거에 이 손수변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4개가 다 손으로 하는 동작인데 필수 단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찌앙 방자이 마 방자이 어디 샹에 해당하는 구문이에요. 근데 빵 대신에 바이를 넣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오씨가 물어요. 근데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웬만하면은 맥락을 파악하시면 좋겠어요. 如果没有强壮的身体가 없잖아. 건강한 게 없잖아. 이거 해석 못할 사람 없잖아요. 강한 몸이 없으면, 건장한 몸이 없으면. 뒤에가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58번은 다 내용이 있잖아요. 구나 절이니까 좋은 얘기 나오겠어요? 안 좋은 얘기 나오겠어요? 당연히 안 좋은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그래서 건강한 신체가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가장 초석이 돼. 기초야, 기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我们要愉快的生活. 건장한 신체가 없는데 어떻게 좋은 생활, 즐겁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겠어요? 每个人对幸福的理解不同. 안 맞죠? 모든 사람들이 행복에 대한 이해가 달라. 一切美好的愿望, 모든 아름다운 꿈과 소망이 空想, 허상이 돼. 이게 여러분들 분명히 한자성으로 접근을 하면 해석이 돼요. 努力付出也不一定有回报. 이게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 사실 중국어적인 걸로 내가 노력해서 막 열심히 지불한다고 대가를 치른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다 돌려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不一定 꼭 그런 건 아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건장한 신체 없으면 아무리 내가 꿈을 꿔도 그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맥락적으로 이게 단어가 어려울수록 어휘가 어려울수록 문제를 쉽게 내요. 단어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문제는 기본적인 걸 내고 이것처럼 단어가 조금 해석되는 부분이 많으면 문제는 진짜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아까 바자처럼 문법적으로 고급 표현까지 기억해서 구조를 딱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59번 갑니다. 만약에 身体强壮하고요. 신체劳动해요. 그러기만 하면 美好的生活를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총명이랑 쭈고에는 왜 필요한 건데? 그거는 그러면 뭐뭐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죠. 불필요한 거 아니에요? 없어도 되지 않아요? 이 앞에 문장이 맥락이 돼야지. 이게 사실은 여러분 그 지문의 난이도에 비해서 문제 난이도가 높아요. 근데 4문제가 나와도 2문제 정도 맞고 2문제를 틀리더라고요. 이게 지문이 좀 쉽다고 해서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되고 그럼 내가 진짜로 어떻게 돌아가는 그림지를 알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특히나 빈칸 앞뒤는 정확하게 맥락을 아셔야죠. 뚜위, 정시, 쭌윈, 차오지 다 만만한 단어들은 아닙니다. 또위는 위가 오늘 알았으면 좋겠는 단어예요. 남을 여자예요. 한자적으로 말해서 남는다는 건
굳이 말하면 그냥 남는 거야. 그닥 필요하지 않다. 잉여다. 남는 거다라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탕 10개를 갖고 왔어요. 그 학생들이 5명이에요. 하나씩 나눠주고 하나씩 더 먹겠다는 애가 한 2~3명 있어. 그래가지고 걔네까지 나눠줬는데도 더 이상 안 먹겠대. 2개 정도가 남았어요. 얘는 필요하네요? 안 필요하네요? 이게 위예요. 위. 남는 거. 또위. 그러니까 잉여다. 남는 거다. 라는 건 불필요하다라는 중국어가 뜻글자라서 그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야. 이게 불필요하다. 정시성실하다. 쭌윈. 골고루 퍼져 있는 거. 뭐 요새 우스갯소리 이분하다라는 말 하잖아요. 음식할 때도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거. 그걸 쭌윈이라고 하고요. 차오지는 되게 초월적이다. 굉장히 능력치가 높다라는 뜻인 거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맥락을 알아야 난이도 좀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쵸? 사실상 그 문장이 해석이 돼도 이 단어에서 한번 걸릴 수 있고요. 아니 문장이 그래. 앞뒤만 가지고 그냥 대충 주어, 수로, 목적어 나눠서 따페이를 호응으로 고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다 있는데 그러면 3위로 뒀던 지혜랑 이게 총명이 필요합니까? 근데 라오시가 대답을 하죠. 장壮的身体랑 신신의 라오둥은 创造美好的生活를 만들어줘. 근데 총명이랑 지혜는 네가 이걸 어떻게 아름다운 삶을 어떻게 하기를 만들어주잖아. 얘를 어떻게 하기를. 근데 얘는 진짜로 완전 호응관계, 고정적인 호응관계예요. 享受예요. 생활은 즐기다. 이거를 정말 삶답게, 생활답게 살 수 있다 해서 여러분 제가 장워랑 정쇼랑 정단도 이 지문에서만 답이 아니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호응관계의 어휘들이라서 얘는 그냥 툭 치면 무조건 맞춰야 돼요. 享受生活, 掌握技术, 承受压力, 承担责任. 掌握, 내가 완전 마스터하는 거예요. 장악하다. 뭔가 물건을 잡는 게 아니라 내가 기술 같은 걸 완전히 장악하다. 掌握英语吗? 너 영어 마스터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정쇼랑 정단이죠. 따는 매는 거예요. 짊어지는 거니까 책임이고 쇼는 내가 뭐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리, 스트레스를 참고 견디다. 정쇼, 야리, 정단, 责任, 掌握技术, 그 다음에 享受生活까지. 오늘 요거 4개 호응관계 확실히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빈칸 앞뒤에서 무조건 호응관계를 찾아야 되는 건 기본이고요. 이야기 형식의 글이에요, 오늘은. 일부러 제가 이야기 형식 갖고 왔어요. 해석할 만하죠? 근데 문제 어렵다니까요. 맥락을 일단 파악을 하시면서 호응관계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문제 푸셔야 된다는 거. 오늘 독해 일부분 중요한 설명 되게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서 정확하게 문제풀이 방법 습득하셔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면서요.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